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원 대표 변호사 박보영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 확진자 수가 유럽, 미국에서 급증해 총 30만 명을 넘어섰고 전 세계 누적 사망자 수 역시 1만 3천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3월 23일 현재 누적 확진자가 약 9천 명에 이르고 사망자도 100명을 초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법조인으로서 관련 법적 이슈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특별방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2020년 2월 26일 본회의를 열어 검역법과 의료법,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고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4일 대통령이 공포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13조 제2항 및 제80조 제2호에 의해서 제1급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사실을 보고받은 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사람에 대하여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거부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제79조의 3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내린 자가격리나 입원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40조의 3 및 제77조 3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이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으로 국민 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그 의약품 등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검역법의 개정으로 24조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검역, 감염병 위험 요인에 노출된 사람과 검역관리지역 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동법 제47조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의료 관련 감염 상황 전반에 대한 감염 감시 체계를 새로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법적 이슈를 Q&A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 강제검사와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최초 확진 판정을 받았던 31번째 환자는 교통사고 입원 중에 폐렴 증상이 나타나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2번이나 권유했지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검사에 대해 강제 처분을 직접 할 수는 없고, 거부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신고하면 검사를 강제할 수 있고, 거부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거부한 의심 환자가 자가격리 등을 하지 않아 타인에게 전염병을 전파시킨 경우 법리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 또는 가실치상죄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확진자가 확진 사실과 타인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타인과 접촉하여 감염시켰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를, 다른 사람은 괜찮겠지라는 부주의로 감염시켰다면 가실치상죄를 고려해 볼 수 있고,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면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에 대한 감염이 확진자로부터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고, 전파자에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 등을 증명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확진 전에는 인식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형사 책임을 지우기에는 어려운 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감염병 의심자 또는 자가격리자, 확진자 등이 관계 공무원 등의 협조 요청에 불응하여 폭언, 폭행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 2월 2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앰뷸런스를 타고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던 중에 보건소 소속 공무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확진자는 운전장이던 공무원과 간호사에게 욕설을 한 뒤 내리면서 공무원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즉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외부활동 등을 하게 되면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 제79조의 3에 따라 위법이 시행되는 2020년 4월 5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정가 여부나 돌아다닌 거리, 고의성 등 사안에 따라 고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없도록 하고 있다고 하여 엄격 수사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와 관련 허위 사실이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 3월 9일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신천지 신도라고 하여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람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동법 제70조 2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신천지 교인이 사실을 밝히거나 신천지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신천지 교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신천지 교인에 대해 타인에게 신천지 교인임을 알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즉, 실제 신천지 교인이 사실이 알려진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비방할 목적이나 사회생활상의 평가를 저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신천지 교회의 집단 예배가 원인 중의 하나라고 알려진 상황에서 신천지 교인임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은 가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의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데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신천지 교인이 아닌 사람에 대해 신천지 교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을 이용하여 공연히 모욕한 경우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국정농단 사태 이후 타인에게 공연히 최순실 같다라고 표현한 사건에 대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직원에게 휴가를 권유하거나 사업장을 휴업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요?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2020년 3월 10일 칠판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 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치료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입원, 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 공급 중단이나 예약 취소,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해당한다고 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중 확진 환자, 위중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 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기책사유를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코로나19와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전 세계적인 위기를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유익하고 정확한 법률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할 것을 약속하며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